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치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의종 씨는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우울증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하기엔 복잡했고 환자가 스스로 치료 의욕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7년간 우울증과 맞서 공부해온 최의종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최의종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조의 왕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울증에 걸린 부인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우울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 말고도 아마 다른 남편분들 이제 그 우울증에 걸린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뭐 책이라든가 많이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마련인데 저도 사실 주변에 좀 의지할 때나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독학한 편입니다. 예. 근데 부인은 좀 요즘 괜찮으신지 상태가 어떠신지. 사실 투병 한 7년 하면서 네. 그 마지막 한 2년 차에 이제 많이 좋아져서 최근에는 여행이라든가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에너제틱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거 쉬쉬했는데 요즘은 하도 방송이나 또 네. 연예인들도 이제 우울증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흔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감기 이 정도로 얘기들을 하는데 겪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던가요? 사실 마음의 감기라 표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싫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이 걸리는 면에서는 감기랑 비슷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제 주위에도 많이들 걸리시고 특히 코로나 이후 정말 많이 걸리시는데 한번 이게 걸리고 났을 때 감기니까 금방 낫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진짜 한 7년, 8년 이렇게 이제 투병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감기라는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가졌던 게 스스로에게는 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건 감기 아니라 마음의 암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처음에 우울증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겉보기에는 우울하다기보다는 사람이 처진다? 이제 끝도 없이 좀 사람이 이제 침대에서 못 벗어날 정도로 처진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우울증이었던 걸로 이제 한참 있다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한 1, 2년 동안은 주말에는 잠만 잤어요. 아무것도 못했던 시기가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 그게 우울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납마비라고들 이제 환자들 사이에선 얘기하는데. 납마비요? 예, 몸이 약간 납처럼 무겁다고. 납마비.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몸이 온 구석이 다 이렇게 돌에 묶은 것처럼 이렇게 무거워지고 한 발짝도 침대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지 진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밥 먹으러 갈 때 식탁까지 가는 것도 한참이 걸리고 그 정도.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인데 저럴 리가 없는데 워낙에 좀 활동적인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알고 보니 우울증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찾아오나요? 아니면 혹시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요인이 혹시 있었던 걸까요? 가장 많이 드는 질문입니다만 그러니까 원인이 있었으니까 스트레스라든가 무언가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울해져서 병이 걸리는 건 아닌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도 똑같았는데요. 사실 눈에 띄는 이제 어떤 원인 같은 거를 못 찾았습니다. 이를테면 직장도 다녔고 뭐 육아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발병했던 시기는 전체 저희 결혼 생활로 보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막 심했던 시기는 지난 후였거든요. 이 첫째를 낳고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는 넘어가고 오히려 둘째 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 게 좀 이 우울증의 특징인 것 같고요. 이 원인을 찾다가 보면은 사실 또 자책을 좀 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결혼을 저랑 해서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줬다고 생각하거나. 나 때문에 그러나. 맞습니다.
혹은 이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직장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또 맞벌이한 게 또 나중에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점진적으로 누적이 됐다든가 이런 느낌이지 어느 하나 특별하게 뭐 상처를 줬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거나 이제 그렇게 예. 발병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착한 남편이세요. 원인을 먼저 나부터 돌아보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 아마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똑같습니다. 이제 남편이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도 이 아내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원인 찾기 하다가 자책감에 네. 서로 더 힘들어하는 게 이 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뭘 보고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사실 병원에 가게 된 게 이제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처지기 시작해서 그 먼저 본인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오늘 출근을 못할 정도로 처져서 네. 아무래도 이건 병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울증인 것 같다라는 심증은 있었는데 병원에 가자는 얘기를 못 하겠어서 이제 그걸 미루고 있다가 그 전화를 받고 급하게 가게 됐습니다. 겁이 덜컥 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 처짐이라든가 그 예. 뭔가 피로감 이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 식사를 할 때 이제 수저를 잘 못 들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진짜 뭐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새로 돼 있는 수저는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그 나무로 된 수저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숟가락의 무게가 예, 느껴질 그렇습니다. 만큼 몸에 힘이 빠졌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이제 라디오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예. 하기 어려운데 식사할 때 눈을 감고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사실 뭔가를 먹으려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실 이 식욕도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몇 번 숟가락질을 안 하는데 그 숟가락질 몇 번도 힘들어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먹여줘야 됩니다. 그 밥을. 근데 이제 또 밥도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음식이라는 게 꼭꼭 씹어야 되는 거 있고 막 먹기 힘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나중에는 밥도 그냥 물 말아서 먹게 되고 이렇게 좀 식습관도 이제 혼자서는 어렵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죠. 그 정도면 굉장히 힘든 그렇습니다. 단계였을 이게 것 같은데. 애들도 어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집이 사실 엉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청소라든가 뭐 빨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이제 포기하고 이제 제가 좀 대충 하다가 이제 밥 먹는 것부터 그렇게 되니까 사실 온 신경이 이제 먹이고 씌우고 뭐 잘 재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굉장히 원초적으로 바뀌죠. 배우자도 사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사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입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면 또 그 안에서 이 처치라든가 이런 것들 신경을 또 써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가 있고 요 병이 이제 장기 투병으로 이어지기 십상인데 지치거나 이게 부부간의 불화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갔잖아요. 네. 근데 치료가 금방 잘 안 되던가요? 예, 사실 그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케이스 약간 치료가 잘 안 되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또 순간순간 겁이 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겁이 나는 게 제일 큰 게 이게 이제 지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뭐 잠이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뭐 먹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법이 있는데 겁이 나는 순간은 사실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이 우울증의 이제 문제가 처지는 거의 끝에는 이제 사회 관계라든가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끝이 되면 이 자책이 강해져서 내가 못난 사람이다. 우울증에 걸려서 주변 사람 힘들게 한다. 나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힘들다. 나만 없으면 모든 게 다 정상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다 깨서 약간 안 좋은 상상으로 이어지거나 이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식으로 그거를 이제 제가 옆에서 그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으니까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좀 무섭죠. 예. 그래서 진짜 우울한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저처럼 이제 겁나고 무섭고 어떤 일이 날까봐 벌벌 예. 떠는 느낌으로 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분의 우울증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건가요? 사실 우울증은 보통 이제 2주 정도 단위로 병원에 가는데요. 이제 통원 치료를 하는 건데요. 네. 이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일단은 병원에 가도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한 30%는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통원 치료는 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이 듣지 않을 때 환자를 이 처져 있는 환자, 의지가 없는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서 새로운 약을 받아오고
거의 몇 알의 이 또 인생을 한번 맡겨본다라는 요 얘기를 하는 게 이 1년이면 거의 한 100번 넘게 이제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같이 가는 것조차 힘든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이네요. 병원에 진료받는 게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일인데 네네. 정말 힘든 일이고. 근데 그럼 2주마다 병원을 같이 항상 동행하셨어요, 남편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동행을 해야 되는 지경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만큼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혼자 갈 수가 없죠. 예. 네네. 아,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우울증에 대해서 진짜 직접적으로 정말 파고드셨잖아요. 예. 공부를. 원래는 컴퓨터 공학 공부하셨던 예, 분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예. 일이 이제 게임 만드는 그 프로그래머 직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또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셨잖아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오래 해가지고 예. 그렇죠. 흔히 말하는 고인물 이제 네. 그런 사람입니다. 예, 겸손의 표현이지만 커리어도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 잘 나갈 때 이런 일이 찾아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창 바쁠 때였는데 이제 바쁠 때 사실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제 잘못 같다는 생각 들고 또 회사에서 요구받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게임 개발하고 그럴 때는 예. 몇 날 며칠 밤새는 맞습니다. 게 아주 예사로운 일이죠. 맞습니다. 뭐 판교에 등대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밤에도 뭐 새벽까지 일할 때가 있고 불이 안 꺼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어떻게 이 정신의학 공부한다는 게 우울증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직장 생활하고 병원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해내야 되고 네네. 그러다가 보면 사실 시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시나 회사에서 좀 배려를 해주신 것 이제 그게 큰 도움이 됐고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해서 예. 나중에는 이제 그 책들을 조금 쌓아놓고 이제 여러 책을 빠르게 읽는 속도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서 책을 좀 많이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끼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노하우를 취득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벽에 한 1시나 이제 4시까지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줄을 네. 그어가면서 이제 막 요약을 해가면서 이제 빠르게 읽는데요. 거의 무슨 입시생처럼 맞습니다. 공부를 약간 하셨네요. 고3 공부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이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네. 고3 수험생 공부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쉬웠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부인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또 우울증이 특징이 계속 예. 침대에 있는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와이프 침대에 이제 누워 있을 때 옆에 의자 놓고 이제 거기서 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꼭 제가 그렇게 3-4시간 공부를 안 해도 어차피 옆에 있을 거니까 있는 와중에 공부한 뭐 그런 식으로 좀 도피처가 되기도 하고요. 네, 이 네. 책들을 보면서 좀 마음의 위로라든가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힘든 때를 좀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죄송한 질문이지만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제 결론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과연 우울증의 실체가 뭐다 이런 걸 깨닫게 되셨는지. 사실 우울증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이제 파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첫 번째로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이게 기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생리학적인 원인으로 올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다들 생각하시는 뭐 이별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원인이라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 어느 하나가 대표적인 이유로 막 이렇게 인정받거나 이렇지는 않고 네.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부인이 한참 심하게 예. 우울증을 앓을 때는 응급실도 많이 가셨다면서요? 예, 사실 이게 응급실에 이제 가는 거가 이렇게 막 썩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이 심경진이라고 해서 이제 가슴 뛰고 심장 뛰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고 공황 증세 그리고 약간 잠을 못 자서 며칠 동안 이제 깨 있는 상태 네, 이런 네. 식으로 사람이 이제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오갈 데 없이 이제 이 응급실행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가게 되기 전의 상황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 대부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참다 갑니다만은 네. 이 무엇을 참느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약간 이제 자살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이 불시에 찾아와서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느껴서 이제 참다 우울증에
이 응급실 가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가면은 아무래도 의료진들 사이에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도를 못하게 하고 안정을 시키고 어느 경우에는 이제 격리실에 가는 것. 이렇게 이제 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네. 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잘못된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럴 때가 위험하죠. 예. 네네. 우울증에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던데 네. 어떤 것부터 처음에 바꾸려고 노력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집안에 이제 그 처박힌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거의 못 나오거든요. 특히나 네. 또 침대 밖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이게 온몸이 아픕니다. 이 사람이 조금씩 말라가지고 이 근육통이라든가 뭐 두통이라든가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시달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통증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통증이 또 우울증을 강화시키고 우울증에 걸리면 또 통증에 민감해진다고 해서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요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이게 운동이 되나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이 운동을 해야 하는 되는데 또 하면 네. 좋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몸이 납처럼 무겁다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운동하려면 그런 상태에서는 운동이 불가능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운동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하자고 얘기하면 아유 지금 운동할 수가 없다. 뭐 머리가 울린다. 뭐 심장이 뛴다. 땀이 비오도 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토로해서 운동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환자에게 더 상처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인을 운동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끌어내셨는지. 거의 와이프는 이제 누워 있고 네. 옆에서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아. 운동이 이제 운동이라고 하기에도 창피한 이제 걷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저 워킹 패드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방에 조그맣게 이제 놓고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쭉 가면 그 위에서 걷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운동을 못 하니까 약 한 2, 3km 진짜 저기 저 할머님들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시는 슬슬. 맞습니다. 그 정도로만 조금 해보자 해가지고 먼저 제가 며칠을 하고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와이프가 느끼고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조금만 했는데 진짜 완전 운동도 아닌 간단하게 좀 땀만 좀 날 정도로 걷기만 했는데도 한 2, 3일 후에 벌써 본인이 몸이 좀 풀리는 것 같고 막 으슬으슬 추운 게 덜하고 네. 심장 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저 진짜 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여러 번 이제 느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 먼저인지 마음이 먼저인지 예. 얘기할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아까 이제 또 말씀이지만 계속 누워 있다 보면 식사를 좀 거르게 네. 되고요. 이게 또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배고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이 맛이 없고 이 우울증 환자분들은 뭐라고들 얘기하시냐면 밥이 아니라 그 모래를 씹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네.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가 갖다 바쳐도 뭐 예를 들면 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겉절이 강하고 달달하고 시큼한 것 이런 걸 먹어도 아무 맛을 못 느껴요. 이러다 보니까 잘 소화도 안 되고 많이 먹지를 않았으니까 기운이 없는데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잠도 많이 자니까 또 얹히고 네. 이래가지고 먹는 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어떻게 요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막 그 요리를 막 잘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예. 이 먹기 쉬운 음식들 요즘에 나오는 그 밀키트라든가 뭐 예. 레토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대부분 이제 먹는 것들이 탄수화물 위주였는데 밥이라든가 뭐 요런 식의 그 빨리 먹고 빨리 소화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보다 스테이크라든가 이제 고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지방이라든가 좀 더 천천히 소화되고 원기에 도움되는 것들 그런 음식들을 많이 해 먹었습니다.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아니, 예, 뭐 이런 부분은 근데 실제 아마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확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이 대화법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울증 환자한테 맞는 대화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우울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네. 보통 환자 본인만 그 우울증의 실체를 느끼지 겉에서 보기에는 외상도 없고 뭐 피 흘리거나 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얘기할 때는 아프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 실제로는 굉장히 아프고 신체 통증도 굉장히 많고 이 생각 자체가 괴로워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의 이제 사고 방식이거든요. 근데 요걸 캐치를 못 하게 되면
겉보기에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위로와 이 의욕을 북돋아주는 멘트를 자꾸 하게 됩니다. 막 오늘 상태가 좋아 보인다. 오늘은 막 뭔가 나아진 것 같다. 조금 있으면 우울증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희망 섞인 이야기를 조언으로 하게 되면 네네. 실제 아픈 사람, 이 실시간으로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좌절하게 돼요. 아, 내가 괜찮아 보이는구나. 아닌데. 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겉에선 그걸 못 느낀다면 나를 꾀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그 지레짐작이라던가 자책,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요거를 절대 자극하면 안 되고 해서 절대 힘내라라든가 좋아 보인다라든가 이런 식의 그 겉모습에서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피해야 됩니다. 네네. 예. 그럼 가령 이제 제 배우자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보, 우리 점심에 밥 먹으러 좀 밖에 나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은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네. 예, 물어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우울증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계속 아픈 사람이거든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만약 팔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밥 먹으러 가는 것이 과연 기분이 좋을지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너무 간단하게 말하지만 본인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그 나가야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물어보는 것도 이 환자에게는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생활을 24시간 밀접하게 본 배우자라면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네. 기운이 있는 날인지 아닌지.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아침에 아까 이제 숟가락 뭐 무겁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얼마나 식사를 잘했는지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고 전날 수면 시간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도 되는 날일까 아닐까는 물어보지 말고 그 평소의 생활 패턴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통증이 좀 줄어들었고 에너지가 있는 날인지를 캐치해서 진행을 하고 절대 뭔가 사람이 많은 곳이라든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곳에는 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심적 피로도가 있으니까요. 눈치가 진짜 있어야 되겠네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눈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뭔가 이렇게 도움 주려는 그 행위를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가서 예를 들어 부축해 주는 것이 좋지 뭐 오늘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눈치껏 무언가 도울 일이 있는지를 찾아서 먼저 그 행동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게 함께하고 곁에서 도와주고 스킨십 느낌으로 뭔가 정말 진심이 느껴지게 해야지 됩니다. 그럼 가령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나 누워만 있었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보통 배우자들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 쉽거든요. 그게 진짜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이지만 이 공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힘든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배우자가 직접 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은 꼭 우울증 아니어도 피로감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운동이라든가 간단하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하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고.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가 침대에 누워서 그런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를 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첫 마디가 아마 그럴 겁니다. 나 그래서 힘들었어.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하루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얘기한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도와줄 사람이니까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다렸던 사람에게 그러니까 운동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청소라든가 애들 뭐 이렇게 뭐 물건들 챙겨주는 것들 학교 갈 준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와이프에게도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이를테면 이제 이부자리 정리라든가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 뭐 음식을 갖다 준다던가 이런 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아니고 행동을 먼저 하고 내가 뭘 좀 도와줄까? 예, 사실 도와줄까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을 도와줘서 와이프로 하여금 자기에게는 강력한 지지자가 있다라는 걸 떠올리게 해서 그 물어보는 멘트는 매일 할 거거든요. 매 순간. 근데 그 물어볼 때도 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정말 힘들어서 얘기하던 것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좀 마음이 놓이죠. 네. 이 사람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고 오늘도 약간 원기왕성해 보이고 우리 집에는 남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첫날만 뭐 그렇게 따지지 말고 좀 더 오래 보면서 이제 열심히 사는 것이죠. 네, 또 네. 거꾸로 이제 약간 그 도와준다 이제 그런 말씀 이제 드렸지만은 스스로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한 와이프가 있는 그 집이니까 제가 먼저 피로할 때 피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와이프 바로 옆에서 바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퇴근했으면 오늘 좀 운동하니까 거스리지 않게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조용조용히 네. 이렇게 재밌어하면서 일종의 약간 걷기라든가 이런 쉬운 운동을 하고 마치거나 그 도중에 꼭 그런 멘트를 하는 겁니다. 오늘 좀 피곤했는데 와서 집에서 좀 걸으니까 애들도 있고 와이프 당신도 얼굴 좋아 보이고 해서 내가 좀 기운이 나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말을 먼저 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들은 말에 어떻게 대답을 잘하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 아내 손을 잡고 이제 우울증이라는 터널을 이제 예. 빠져나오신 거잖아요. 네. 이런 우울증 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또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번에 소중한 네. 사람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 네. 이야, 이 우울증과 맞서면서 어떤 걸 깨달으셨는지요? 그 우울증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거든요. 병원에 다니는 거라든가 일상생활을 들으면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뭐 회사는 더더군다나 생활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제적 문제라든가 인간관계가 단절돼서 외로움, 뭐 괴로움 이런 것들이 상시 이제 환자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환자가 뭔가 나약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 좀 더 그 사랑과 따뜻함으로 좀 다 모든 것을 좀 바친다 그 정도 수준으로 힘써서 좀 옆에서 보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아지는 병입니다. 네, 그건 알겠는데 겪어보셨지만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이 시간에도 되게 힘든 분들이 계실 텐데 가족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병은 빨리 나는 병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성적인 질환이다. 그래서 진짜 길게는 5에서 7년, 뭐 더 길게는 뭐 10년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병이니까 항상 그 끝에 이제 무엇이 기다릴까, 왜 이 병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언제 낫더라도 낫는 병인데 단지 그 끝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기노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거나 왜 걸렸을까, 막 원인 찾기,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낫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막 찾아본다고 해서 빨리 나는 병은 아니니까 스스로 그렇게 보살핌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서포트를 오래 하려면 본인 스스로도 건강해야 되고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라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마라톤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울증 앓고 계시는 분들, 가족분들이 좀 많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아내를 위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 책까지 쓰셨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를 출간한 최의종 씨였습니다.